강변마을, 작은 강 옆에 자리 잡은 아담한 시골 마을. 오래된 나무들과 넓게 펼쳐진 논밭, 소박한 지붕들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앞강은 맑은 날에는 잔잔했지만 장마철이면 사나운 모습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이 강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기쁨과 슬픔을 묵묵히 지켜봐 왔습니다. 해 질녘이면 붉은 노을이 강물 위로 번지며 아름다우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캥한 눈의 노인으로 강가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몇 해 전 기록적인 태풍이 몰아쳤을 때 강물은 그의 아내와 하나뿐인 딸을 앗아갔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며 강가에 머물며 희미하게 남은 기억이라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저녁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은 생계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마음속 깊은 슬픔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그치고 땅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강물은 평소보다 거세게 흐르고 있었죠. 김 할아버지는 느릿느릿 강가로 나가 그물을 확인했습니다. 축축한 물길을 머금은 바람이 불어왔고 세찬 물소리가 깃전을 때렸습니다. 그때 물소리 사이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강둑에서 멀지 않은 곳, 거센 물살에 커다란 나무 잔해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작은 남자아이가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동그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김 할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곧바로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얼굴을 때렸고 거센 물살에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고 겁에 질린 눈으로 잔해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나이도 쇠약해진 기력도 잊은 채 온 힘을 다해 아이에게 헤엄쳐 갔습니다. 몇 번이나 물살에 휩쓸렸지만 낯선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의 사투 끝에 할아버지는 마침내 아이에게 닿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나무 잔해와 함께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길질하며 둘을 강둑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무대에 올라오자마자 할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졌고 아이는 곁에서 몸을 떨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몇 분 뒤 정신을 차렸습니다. 동그랗고 까만 눈으로 할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갑자기 할아버지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할아버지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나 사는 곳을 묻자 아이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손목에는 민이라는 글자가 섬세하게 새겨진 작은 팔찌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앙상한 어깨에 아이를 들쳐업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은 어둠의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등 뒤에서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 둘 앞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비가 그치고 강변 마을 끝자락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에는 진흙 자국이 얼룩덜룩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등에 업은 아이 민준이와 함께 무겁지만 단호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축축한 흙냄새와 귀뚜라미 소리가 고요한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나무들 뒤편에 숨겨진 할아버지의 초가집이 희미한 불빛 속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겁에 질려 있었지만 할아버지 등 위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두 손으로 할아버지 어깨를 꽉 붙잡은 모습이 마치 놓치면 다시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갈까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괜찮다, 아가. 조금만 더 가면 집이다. 김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 자신도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 마주친 몇몇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김영감, 누굴 데려오는 거야? 저런, 애 아니야? 저 애를 어쩌려는 거지? 몇몇은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악의적인 속삭임도 있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양반이
또 짐을 들였네. 김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과 말들을 묵묵히 지나쳤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런 말에 흔들리지 말자.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낡은 나무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얇고 젖은 옷 속에서 몸을 웅크린 아이를 보자 할아버지의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 아껴두었던 유일하게 두툼한 외투를 꺼내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푹 자거라. 다 괜찮아질 게다. 할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강물에 떠내려온 아이를 구했다는 소식은 금세 강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장터에서는 이 이야기가 가장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안면이 있는 이웃 아주머니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감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돌본단 말이야? 하지만 마을에서 심술궂기로 소문난 박씨 아저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오지랖은 저렇게 해서 뭘 얻겠다고 사람들이 칭찬이라도 해줄 줄 아나? 그의 마른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주위 사람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영웅이라도 되는 줄 아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장을 보러 나갔던 김 할아버지는 그 말들을 전부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걸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결정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곤히 잠든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앳된 얼굴은 아직 핏기가 없었지만 오래전 태풍으로 영영 떠나보낸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모습은 할아버지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강하게 건드렸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이 아이를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다. 할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 결정은 앞으로의 삶이 더욱 힘겨워질 것을 예감하게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의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뜨끈한 죽 한 그릇을 끓여 조심스럽게 침대맡으로 가져갔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뜨고 눈앞에 죽 그릇을 보자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 김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서 먹어라. 이제부터 여길 내 집이라 생각하렴. 할아버지가 널 돌봐줄게. 다음날 아침, 김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데리고 마을 이장님 댁으로 가서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겠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골목을 나서려는데 박씨 아저씨가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감, 또 무슨 광대짓을 하려는 게요? 김 할아버지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오. 그 대답에 박씨 아저씨는 잠시 주춤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김 할아버지 앞을 가로막고 서서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든 양반이 이제 골칫덩이까지 떠안았구먼. 영웅이라도 된 줄 아시오? 김 할아버지는 속으로 동요했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등 뒤에 숨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민준이를 보자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도 사람이다. 누구도 자신의 삶이 고달프길 원치 않아. 내가 가난하지만 이 아이를 버려둘 수는 없소. 그 말에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몇몇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박씨 아저씨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시오. 짐을 더 짊어진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 박씨 아저씨는 분한 듯 자리를 뜨며 여러 감정이 뒤섞인 시선들을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집은 이제 더 좁아 보였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민준이의 존재가 그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침대를 정돈하고 새 돗자리를 깔아주었습니다. 첫 저녁 식사에는 소박한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데친 나물 한 접시, 간장 종지, 그리고 흰 쌀밥 한 그릇. 민준아, 어서 먹어라.
다 먹고 나면 내일 아버지가 바치라는 법 가르쳐 줄게. 할아버지는 아이의 눈에 서린 불안감을 달래주려 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힐끗힐끗 할아버지를 살폈습니다. 아직 수줍음이 많았지만 이 집과 이 다정한 할아버지 곁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 할아버지는 민준이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도록 참을성 있게 도왔습니다. 텃밭에서 땅을 파고 채소를 심고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 여러 식물과 곤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조금씩 두려움을 떨쳐내고 밭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에 김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감정을 숨기려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부르는 게 맞다. 이제부터 우리 부자는 함께 사는 거다. 알겠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한편 강변 마을 사람들은 김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입양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장터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 영감님, 참 좋은 분이시지만 저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아니면 나중에 부양받으려고 데려온 거 아닐까? 마을 회의에서는 박씨 아저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일을 책임감 없이 그냥 둘 수는 없소. 만약 김 영감이 더 이상 아이를 감당 못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거요?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 책임을 대신 져달라고 할 생각 없소. 민준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해 돌볼 것이오.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압박감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김 할아버지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붉게 타는 숯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밥 한 공기를 가져와 할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더 드세요. 오늘 제가 뒷밭에서 채소 좀 뜯어왔어요. 작은 아이를 보며 김 할아버지는 목이 메었습니다. 마음속은 애정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줄 힘이 있을까? 깜빡이는 불빛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비추며 마치 그가 삶의 새로운 희망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감수할 희생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김 할아버지 집에서 살기 시작한 첫 며칠 동안 민준이는 여전히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는 종종 창가에 조용히 앉아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안감 속에서도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끝 골목 깊숙이 자리한 할아버지의 작은 집은 이제 민준이의 웃음소리 덕분에 더욱 아늑해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아이에게 불 피우는 법, 집 안 청소하는 법을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준아, 마당 한번 쓸어보렴. 이렇게 말이다. 할아버지는 직접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시범을 보이며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주에 깊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얌전히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민준이의 빗자루질에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가 조금 당황하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는 안심시켰습니다. 괜찮다.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게다. 매일 아침,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따라 집 뒤 작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잡초 뽑는 법, 채소에 물 주는 법, 푸릇푸릇한 채소밭을 돌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민준이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이는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가 된 것 같고 할아버지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쁨 뒤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민준이의 밥값, 옷값,
그리고 학교 갈 준비까지 해야 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김 할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민준이가 잠든 후 할아버지는 호롱불 아래 앉아 낡은 주머니 속 동전 몇 입을 세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은 할아버지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고기잡이만으로는 생계가 빠듯했는데 이제 두 식구를 위해 더 벌어야 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할아버지는 물찌개 지는 일, 남의 밭을 돕는 일 등 닥치는 대로 일을 더했습니다. 심지어 밤늦게까지 강에 나가 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가 한밤중에 깨어났다가 할아버지가 고기 바구니를 들고 피곤에 지쳐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세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면 그걸로 족하다.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속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는 우연히 할아버지가 돈을 세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섰지만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일찍 일어나 할아버지가 나가기 전에 마당을 쓸고 채소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밭을 돕고 싶어요. 민준이가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작지만 굳센 의지를 보이는 아이를 보며 김 할아버지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면 몇몇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민준이를 피하거나 놀려댔습니다. 넌 우리 마을 애 아니잖아. 귀찮게 굴지 마. 그런 말들은 민준이의 작은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김 할아버지 앞에서 민준이는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짐이 되나요? 김 할아버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넌 짐이 아니야.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은 민준이 마음속 슬픔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고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박한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이는 작은 밥 공기를 가져와 김 할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더 드세요. 오늘 제가 뒷밭에서 채소 좀 뜯어왔어요. 열심히 일하는 아이를 보며 김 할아버지는 감동했지만 마음속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단 앞에 촛불 하나를 켜고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 힘을 주십시오. 흔들리는 촛불이 할아버지의 근심 어린 얼굴을 비추었고 마치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련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작은 집 낡은 기와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일과를 준비했습니다. 밖에서는 민준이도 벌써 텃밭에 물을 주고 물을 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기색이 남아 있었는데 마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아버지, 다 했어요. 오늘은 또 뭘 하면 돼요? 민준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이제 강가에 가서 그물 확인하러 가자꾸나. 강변 마을의 아침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김 할아버지는 멀리서 느껴지는 낯선 시선들을 분명히 감지했습니다. 때때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때면 할아버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는 박씨 아저씨와 몇몇 사람들이 모여 서슴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김 영감이 저 애를 왜 키우겠어? 뻔하지. 나중에 돌봐줄 사람 필요한 거 아니겠소? 박씨 아저씨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 애,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알 수가 없어. 딱 봐도 좋은 집애는 아닐 거야. 이런 악의적인 말들은 평소 김 할아버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이웃 아주머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걱정이 된 아주머니는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잠깐 들렀어요. 아주머니는 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아주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할아버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그는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준이가 더 불안해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맙소, 아주머니. 하지만 난 괜찮소. 할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할아버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나쁜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마을 아이들 몇몇과 놀고 있을 때 우연히 가슴 아픈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쟤는 그냥 어녀 사는 애야. 아빠도 엄마도 없잖아. 여기 애 아니라고. 조만간 김 영감도 쟤 버릴걸? 누가 저런 상관도 없는 애를 키우겠어? 민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달려왔고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짐인가요? 다들 제가 여기 속하지 않는다고 해요. 민준이가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다가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부드럽게 품에 안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짐이 아니야. 넌 아버지의 가족이고 아버지가 매일 살아가는 희망이다. 그 말은 마치 따뜻한 불꽃처럼 민준이 마음속 아픔을 녹여주었습니다. 아이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호롱불 빛이 낡은 책 위 글자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는 아이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아무도 저를 쓸모없는 아이라고 말 못하게 할 거예요. 민준이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김 할아버지는 문밖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이 길이 이 아이에게 좋은 길일까? 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책상 위 촛불이 흔들리며 작지만 강인한 의지를 가진 아이의 모습을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민준이는 군에서 주최하는 학생 경시대회에 참가하기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민준이가 책상에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는 모습, 그리고 문 밖에는 달빛 아래 김 할아버지가 깊은 생각에 잠겨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동이 트기 전 싸늘한 새벽 공기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작은 집 안 호롱불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낡은 종이 위에 써 내려가는 글자들을 비추었습니다. 민준이는 수학 공식과 국어 문제들을 중얼거리며 열심히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김 할아버지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났느냐? 할아버지는 따뜻한 아침 기운을 몰고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해요. 민준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반짝였습니다.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며칠 동안 민준이는 모든 시간을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장터에서 빌려온 낡은 책들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 민준이가 수학책을 들고 투덜거렸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잘 알지는 못했지만 부드럽게 격려했습니다. 어려우면 조금씩 하면 된다. 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게다. 때때로 마을 다른 아이들의 놀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이 쟤 공부해봤자 뭐해? 김 영감이 부자 되기라도 한대?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불길이 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군청 소재지의 학교에 모였습니다. 큰 학교 정문 앞에 서자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 중에는 좋은 옷을 입고 새 책을 든 아이들도 있었지만 민준이에게는 낡은 책 몇 권과 기운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침착하자, 민준아. 그는 할아버지의 격려하는 눈빛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각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몇몇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민준이는 초조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을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민준이가 군 전체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에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정말이야? 그 애가 그렇게 똑똑했단 말이야?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김영감, 정말 복 받았네. 저 애가 강변마을 이름을 빛내겠어.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박씨 아저씨는 여전히 못마땅한 듯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똑똑하면 뭐해? 이 마을은 여전히 가난한데. 박씨 아저씨의 말에 민준이는 마음이 아팠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민준이는 지식이야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집에서 김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격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이건 시작일 뿐이다. 더 멀리 나아가야 한다. 민준이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아이는 책상에 앉아 책을 펴고 자신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밖에서는 달빛이 밤새 조용히 서서 더 밝은 미래를 기도하는 듯한 김 할아버지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집 앞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주위 모든 것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교과서 몇 권이 든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말없이 하나하나 짐을 싸주며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드릴게요. 민준이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거두어 키운 아이가 서울에 있는 큰 학교에 가게 되리라고는, 마을 사람들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일을 해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텅 빈 버스 정류장. 낡은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버스에 오르자 김 할아버지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당부했습니다. 몸 건강히 씩씩하게 지내야 한다. 아버지는 항상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뿌연 먼지가 민준이의 작은 모습을 가렸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버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잘 해내야 한다, 민준아. 서울은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로 민준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치 둥지를 막 떠난 작은 새처럼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여기가 서울이구나. 강변 마을과는 정말 다르네. 민준이는 압도되는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입학 통지서에 적힌 주소를 따라 기숙사를 찾아갔습니다. 같은 방 친구들은 낡은 옷을 입은 시골뜨기 민준이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한 명이 반장난, 반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강변 마을. 민준이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총구석이겠지 뭐. 여기서 살아남기 쉽지 않을걸? 그 말들은 민준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기숙사에서의 첫날 밤, 민준이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향수병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는 학교 가는 길을 찾느라 헤맸습니다. 수많은 길이 얽힌 서울은 그를 길 잃게 만들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는 새로운 삶의 어려움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 지훈이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민준이 맞지? 지훈이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민준이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나 지훈이야. 같은 과 동기. 내가 좀 낯설어 보여서. 뭐 도와줄 거라도 있어?
지훈이의 친절함에 민준이는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공감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훈이는 민준이를 데리고 학교 곳곳을 안내해주며 학용품 사는 법, 도서관 이용법, 그리고 서울 생활에 적응하는 작은 요령들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걱정 마. 처음 온 애들은 다 그래. 나도 너 같았어. 곧 익숙해질 거야. 지훈이가 격려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덕분에 민준이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여정을 함께하는 친구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는 책상 앞에 앉아 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려움과 향수병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민준이는 그렇게 썼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강변 마을에서 김 할아버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민준이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지훈이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 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민준이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학교에 퍼진 소문은 마치 바람 속 작은 불씨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민준이가 교실에 들어서자 따가운 시선들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저런 촌놈이 뭘 할 수 있겠어? 교실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각해봐. 쟤 너무 가난해서 장학금 받은 거겠지. 뭘 잘한다고. 다른 목소리가 비웃음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말들이 비수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펜을 꽉 쥐었고 시선은 눈앞의 책에 고정하려 했지만 글자들이 어지럽게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웃음소리마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지훈이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 결과가 말해주게 해. 민준이는 슬픔을 애써 누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비웃음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럴 가치가 있기는 한 걸까?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공부와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바쁜 일상은 그를 도시에 거센 물살처럼 쉴 새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고립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인지, 아버지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쓸모없는 촌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인지 자문했습니다. 그런 고민은 짧은 잠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민준이와 김 할아버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강변 마을에서 오는 편지는 여전히 꾸준히 서울로 배달되었지만 민준이는 예전처럼 자주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펜을 들 때마다 목이 메어 평범한 안부 인사 외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떠올랐지만 민준이는 자신의 압박감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을 돌봐주신 늙은 아버지를 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편지에는 시골의 소박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텃밭 채소가 더 잘 자란다. 암탉이 처다를 낳았다 같은 이야기들이었지만 민준이에게는 그런 것들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구나. 많이 바쁘겠지.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아팠지만 민준이가 큰일을 하고 있을 거라 애써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들의 익숙한 조롱을 들은 후 민준이는 도서관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컴퓨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리포트의 글자들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까? 이 노력이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는 할까? 민준이는 복잡한 마음으로 자문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도서관에 있을 때 지훈이가 다가와 책 한 권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너한테 도움이 될지도 몰라. 민준이가 받아든 책은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사회에서 성공한 젊은이의 역경 극복기를 다룬 자서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읽어봐.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그 과정이야말로 진짜 그 사람을 만드는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민준이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이는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보기 드물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그거 알아? 가장 큰 성공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는 거야. 민준이는 지훈이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자신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김 할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김 할아버지에게서 온 가장 최근 편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었지만 바로 편지를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속은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정한 미소와 걱정스러운 눈빛에 김 할아버지 모습이 떠오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났지만 민준이는 소란스러운 도시 속에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자문했습니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강변 마을에 불어왔지만 김 할아버지의 마음은 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할아버지가 아무리 편지를 써도 민준이에게서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마 공부 때문에 바쁜 거겠지.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눈빛에는 걱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울에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이웃 아주머니가 채소 한 묶음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셔야죠. 김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조용히 낡은 보따리에 짐을 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꿀 한 병, 쑥개떡 한 뭉치, 그리고 깨끗한 채소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전부였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서울 땅을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시끄러운 경적 소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 높이 솟은 빌딩들에 압도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길 한쪽 구석에 서서 민준이의 기숙사 주소가 적힌 종이를 조심스럽게 펴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지만 낯설다는 듯한 시선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때 젊은 여학생 한 명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 뭐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친절한 도움 덕분에 할아버지는 마침내 민준이의 기숙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긴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민준이가 처음 본 것은 기숙사 입구 벤치에 앉아 보따리를 꼭 끌어안고 있는 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내 보러 왔다.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먹을 거 좀 가져왔다. 민준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낯선 환경에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 감동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난처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따라 기숙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과 룸메이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민준이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 룸메이트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뭘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촌스러운 걸 보니 특산품인가 보네요. 민준이는 그 친구를 쏘아보며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창피했습니다. 애써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다 시골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
거친 손으로 선물을 하나하나 풀어놓는 모습을 보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열어 시골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별거 아니다만 꿀이랑 쑥개떡이다. 너희들도 좀 먹어보렴. 민준이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와 자신의 현재 삶 사이의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김 할아버지 곁에 앉아 시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친구들의 시선과 말들에 쏠려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 김 할아버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아버지. 민준이는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이의 침대 이불을 조심스럽게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민준이가 아직 어린아이인 것처럼 다정하게 말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 없이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할아버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할아버지는 오래 머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잘 지내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할아버지는 민준이가 기차역까지 배웅 나왔을 때 말했습니다. 기차에 오르기 전 할아버지는 뒤돌아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몸 건강히, 공부 열심히 하고, 아버지는 더 바랄 게 없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김 할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준이는 플랫폼에 홀로 남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랑, 부끄러움, 그리고 공허함. 민준이는 기차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보다가 눈물이 흐를까 두려워 얼른 뒤돌아 빠르게 걸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를 기차역에서 배웅하고 돌아온 민준이는 낯선 공허함을 느끼며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쑥개떡과 꿀병을 놓아두었던 책상 한 구석이 이제는 익숙하면서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분 누구셔? 룸메이트가 약간의 호기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양아버지, 민준이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여 책상을 계속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김 할아버지의 모습, 사랑 가득한 눈빛, 나이 들어 쉬어버린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웠습니다. 민준이는 책상 옆에 앉아 할아버지가 앉아서 이야기 나누었던 빈 의자를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당부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잘 살면 아버지는 그것만으로 족하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곤하지만 희망에 차있던 아버지의 눈빛을 선명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후회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너무 차갑게 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시골로 돌아가셔서 외로우셨을까? 지난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장아찌와 나물국뿐인 가난한 밥상이었지만 늘 웃음이 넘쳤던 기억,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시골 이야기들,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가르침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이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이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내주셨던 낡은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글자 하나하나가 민준이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몸은 괜찮으나? 거긴 춥지 않느나? 아버지가 꿀 좀 더 보낸다. 마시면 몸이 따뜻해질 게다. 문득 할아버지가 밤새도록 자신의 찢어진 옷을 꿰매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노쇠하여 떨리는 손이었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스러웠던 바느질. 아버지는 항상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셨어. 한 번도 내가 걱정하게 만들지 않으셨지. 민준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면서 그는 공간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심코 만들어낸 냉담함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김 할아버지가 서울 다녀오신 후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민준이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영감님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내가 보기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아마 민준이 내가 보고 싶으신가 보다. 민준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생각만 하느라 아버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잊었어. 아버지는 평생을 나를 위해 바치셨는데 나는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했나? 민준이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죄책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죄책감은 민준이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액자에 넣은 부자, 사진. 사진 속에는 민준이가 마을을 떠나던 첫날, 그의 곁에서 미소 짓고 있는 김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긴 편지도 썼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를 더 잘 돌봐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이제부터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민준이는 편지와 함께 선물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공부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감기 몸살 앓으신 후에 기력이 너무 쇠하셨어. 내가 내려와 봐야 할 것 같아. 민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민준이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할아버지의 모습, 할아버지의 따뜻했던 조언들, 그리고 자신이 할아버지의 관심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 바로 가야 해. 더 늦으면 안 돼. 민준이는 두려움과 결의에 찬 마음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준이는 붐비는 시외버스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먼지 낀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온갖 감정으로 복잡했습니다. 그가 들고 온 짐은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고 안에는 필수품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걱정과 떨쳐낼 수 없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끼익거리는 버스 소리와 덜컹거리는 진동은 옛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질퍽한 시골길을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할아버지의 낡은 고무신. 저녁이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할아버지는 담배를 피우고 시골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자신은 아무 걱정 없이 해맑게 웃었던 기억.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나지막이 속삭이며 배낭끈을 꽉 쥐었습니다. 버스는 질녘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구수한 볏짚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고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오자 민준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진흙탕 시골길을 걷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김 할아버지 집 문 앞에는 이웃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보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급히 다가와 책망과 안타까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왔니? 민준아,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 그나마 내가 오가며 돌봐드려서 다행이지.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갈라진 벽과 빛바랜 기와지붕으로 예전보다 더 낡아 보이는 작은 집을 보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군립병원에 계셔 아주머니는 민준이에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 작은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철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앙상했고 햇볕에 그을렸던 피부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거칠었던 손은 이제 뼈마디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한때 강인했던 양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늙은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구나, 민준이. 민준이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두는 게 아니었어요. 김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바쁜 걸 아는데 뭘. 내가 잘 살면 아버지는 그걸로 기쁘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민준이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약속할게요. 다시는 아버지를 외롭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게요. 그날 밤, 민준이는 병상 곁을 지키며 잠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당부 말씀 하나하나,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신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민준이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의 모든 일을 잠시 접어두고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당분간 고향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은 노란 불빛 아래 조용했습니다. 민준이는 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대나무 벽, 달아빠진 나무 책상, 벽에 걸린 찢어진 밀짚 모자까지 모두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 위에는 시간의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집 안 청소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닫고 할아버지의 낡은 책들을 정리하고 헐거워진 창문을 고쳤습니다. 일하는 동안 옛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찢어진 옷을 묵묵히 꿰매주시던 모습, 자신이 처음 쓴 글씨를 자랑했을 때 따뜻하게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눈빛. 이 집은 아버지의 전부야. 민준이는 중얼거리며 감사함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민준이가 고향에 돌아왔다는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이웃 아주머니가 채소 바구니를 들고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마을 사람들이 주는 작은 선물이야. 김 영감님이 널 얼마나 아끼시는데 우리도 내가 참 귀하다.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이웃집 할아버지도 들러 망가진 나무 문짝 고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약값을 보태라며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가 사양했지만 이웃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받으렴. 우리 마을은 원래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 가족이라는 게 꼭 핏줄만 뜻하는 게 아니야. 이 마을 전체가 내 가족이다. 아주머니의 말에 민준이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김 할아버지 외에도 이 강변 마을이 자신의 마음을 키워준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 민준이는 가족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위해 집에 작은 공부방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집안의 빈 방을 활용하고 이웃집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책걸상을 수리했습니다. 첫 수업에는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밝고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이들에게 글자 쓰는 법을 가르치고 흥미를 돋우기 위해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마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아이들을 공부방에 보내달라고 설득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구심을 보였습니다. 글 배워서 뭐하게? 농사만 지어도 먹고 살 만한데. 한 부모는 민준이가 설득하러 오자마자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글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법 같은 실용적인 기술도 가르쳐서 아이들이 일상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비웃기도 했습니다. 저 녀석, 서울물 몇 년 먹더니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봐. 공부한다고 벼농사를 더 잘 짓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들은 민준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아직 기회는 있어. 민준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우선 지지해주는 가정들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이는 첫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쓰는 법, 숫자를 알아보는 법을 가르쳤고
점차 기본적인 계산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몇 주 후,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 배운 것을 부모님께 자랑하자 몇몇 부모님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처음으로 엄마 아빠 이름을 썼어요.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한 부모가 장터에서 민준이를 만나 인정했습니다. 아마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애들 공부시키는 게 아주 쓸모없는 일은 아닌 것 같소.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김 할아버지를 비난했던 박씨 아저씨는 서슴없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공부해서 뭐해? 이 마을 사람들은 다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공부해봤자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어? 민준이는 침묵했지만 그 말들은 그의 결심을 시험하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남자아이가 수줍게 다가와 민준이에게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형 덕분에 엄마 이름 쓸 줄 알게 됐어요. 민준이는 종이를 바라보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을 느꼈습니다. 고맙다. 민준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소박한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공부방은 점점 더 많은 가정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한자 한자 글씨를 써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마을 부모님들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차 아이들을 공부방에 보냈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공부방 수리를 돕거나 쌀, 채소 등을 가져와 민준이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이 공부방이 오래 유지되도록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며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더욱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이는 서울의 학교로부터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복학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민준이는 마당으로 나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계신 할아버지가 계신 작은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속은 갈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아버지 곁에 남아야 할까? 민준이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는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학교에서 온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인쇄된 글자들은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장학금 지원이 취소될 것임. 그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너 돌아와야 해. 이건 내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야. 계속 시골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 말들은 민준이를 더욱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김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거친 손, 다정한 미소, 사랑 가득한 눈빛의 양아버지. 아버지는 아직 내가 필요하신데. 하지만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를 오랫동안 도울 수 있을까? 민준이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할아버지가 먼저 민준이를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막동이 트고 공기는 맑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전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내가 편지 받은 거 안다. 할아버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너는 가야 한다. 지금은 내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야. 아버지 걱정은 마라.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어요. 아버지를 잃을까 봐 두려워. 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걱정은 안다만 사람마다 가야 할 길이 있는 법이다. 아버지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서 익숙하다. 너는 그저 잘 살면 아버지는 그걸로 만족한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끝없는 사랑을 느꼈지만 아버지 말씀 속 단호함은 그가 이미 민준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민준이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김 할아버지 가족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채소를 가져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우리가 너 대신 할아버지를 돌봐드릴게.
친한 이웃 할아버지는 낡은 부엌 선반을 고쳐주셨고, 다른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약과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마을은 원래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야. 내 할 일을 잘 해내야 한다. 아버지와 이 마을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 거라. 이웃 아주머니의 말에 민준이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단결된 모습을 보며 민준이는 김 할아버지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민준이는 조용히 긴 편지를 써서 김 할아버지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편지에는 돌아오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별 인사를 할 때 민준이는 김 할아버지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다려주세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김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널 믿는다. 가거라. 하지만 이곳을 잊지 마라. 언제나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곳이다. 다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앉아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왔다는 익숙한 느낌은 이제 무거운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들고 높은 빌딩들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와 고향을 위해 나는 해내야 한다. 학교로 돌아오자 민준이는 학업 진도가 이미 많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은 호기심과 약간의 수군거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휴학하고 시골 가서 뭐 했대? 저런 촌놈이 우리를 따라올 수나 있을까? 민준이는 이를 악물고 뜬 소문을 외면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책을 펼치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실패할 수 없어. 아버지가 이 기회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셨어. 민준이는 큰 연구 프로젝트 팀에 배정되었는데 팀원들은 모두 부유한 집안 자제들이었습니다. 환경의 차이는 금세 장벽이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온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한 팀원이 비웃었습니다. 민준이는 침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말다툼 대신 그는 공부에 집중하며 조용히 작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했습니다. 한 번은 팀이 큰 기술적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민준이가 끈기와 탐구력으로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아내 팀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무도 민준이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압박감은 점점 커져 민준이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는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 널 자랑스러워한다. 할아버지는 늘 사람들에게 우리 민준이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더 노력해서 할아버지를 걱정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새로운 힘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김 할아버지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도 굳은 결의를 밝혔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제가 걷는 모든 걸음에는 아버지와 고향이 함께 있어요.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팀에 문제가 발생하여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 민준이가 용감하게 나서서 새로운 해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그의 발표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아주 훌륭해. 이 아이디어가 프로젝트 전체를 살릴 수도 있겠어. 이번 성공으로 민준이는 팀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예전에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중과 호의를 보였습니다.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민준이는 한 대기업으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업무에 완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 즉 고향에 가거나 김 할아버지와 자주 연락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숙사방에 홀로 앉아 민준이는 입사 제의서를 바라보며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일까? 아니면 나는 또다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될까? 민준이는 기숙사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온 입사 제의서가 책상 위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매력적인 연봉과 승진 기회를 약속하는 인쇄된 글자들은
그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제시된 조건들은 마치 바늘처럼 그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모든 시간을 업무에 집중할 것.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아버지와 마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하지만 거절한다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기회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민준이는 제의서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 교수님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성공이란 단순히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자네가 자신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데 있네. 그 말은 민준이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일까? 아니면 삶을 바꾸고 싶은 꿈일까? 민준이는 마치 양쪽에서 잡아당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 방향 모두 무거운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고민 속에서 민준이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거라. 아버지 걱정은 말고.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 아버지는 그저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그 말은 마치 칼처럼 민준이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공부하던 밤들, 그의 손을 잡고 첫 글자를 가르쳐 주시던 아버지의 거친 손. 죄책감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했는가? 아버지는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데. 전화를 끊고 민준이는 작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옛 기억들이 마치 느리게 돌아가는 필름처럼 밀려와 그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 할아버지가 보내주셨던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로 쓰인 낡은 편지 한 통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믿는다. 아버지는 그저 내가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그 글고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으며 민준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일깨워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한 친구 지훈이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해. 너처럼 운 좋은 사람은 많지 않아. 생각해봐. 이건 내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지훈이의 말은 설득력 있게 들렸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도 교수님도 강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민준군, 자네는 잠재력이 큰 학생이야. 어디서든 잘 해낼 거라고 믿네. 하지만 기억하게, 성공이란 명성뿐만 아니라 자네가 자신의 가치에 맞게 사는 데에도 있다는 것을. 교수님의 조언은 민준이를 깨어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홀로 앉았습니다. 갈등은 여전했지만 점차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단지 물질적인 성공을 줬다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는 삶을 원하지 않아. 나는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시면서도 내 가치를 버리지 않아도 되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민준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회사에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첫 글자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담당자님께 기사에서 제게 주신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 저는 제 공동체와 가족에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민준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김 할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가 깊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나? 후회하지 않겠느나? 민준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게 옳은 길이라고 믿어.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고향을 위해서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김 할아버지의 눈빛은 마치 민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자부심으로 빛나는 듯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준이는 다시 홀로 앉았습니다. 마치 마음속을 짓누르던 큰 돌덩이를 치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큰 기회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높은 빌딩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결의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해내야 한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민준이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시골 공기가 가슴 속으로 밀려왔습니다. 황금빛 저녁 햇살이 대나무 숲 사이로 비치며 그가 그리워했던 익숙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눈앞에는 김 할아버지와 이웃 아주머니,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환한 미소들이 민준이의 귀향을 반겼습니다. 아꾸나, 민준아, 이웃 아주머니가 감격하며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모든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했습니다. 민준이 마음속에는 도시의 압박감과 경쟁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평온함이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이는 낡은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마을 아이들을 위한 학습센터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찢어진 밀짚 모자, 남학신, 달아빠진 나무 책상 같은 익숙한 물건들은 민준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주에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아버지는 널 믿는다. 민준이는 글자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기술과 실용적인 지식 채소 심는 법부터 기초적인 기술 사용법까지 요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의 공부방 외에도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더 많은 자료와 책, 심지어 기술까지 마을로 가져올 방법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마을 아이들도 도시 아이들처럼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민준이가 빛나는 눈으로 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일구심을 보였습니다. 배워서 뭐하게? 땅이 우리를 평생 먹여 살렸는데, 하지만 마을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기 시작하고 가족을 돕는 방법을 알게 되자 사람들의 시선이 점차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이와 김 할아버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녁이면 수업을 마친 후 부자는 등불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일을 하고 싶어요. 민준이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것 외에는 바랄 게 없다. 아버지는 늙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민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사랑과 희생이야말로 가장 큰 힘의 원천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공부방 설립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회의를 열어 건강 정보, 새로운 농사법, 환경 보호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이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점차 깨달았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아이들부터 개선된 농법으로 효율성이 높아진 논밭까지 마을 전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의 학습센터에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짧은 연설에서 민준이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와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곳이 더욱 좋아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 할아버지는 뒤편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을 감출 수 없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익숙한 걱정 또한 어려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준이와 김 할아버지는 작은 집 앞에 서서 마당에서 웃고 떠드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조용히, 느리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강과 이 집밖에 없었다.
하지만 너는 저 넓은 세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곳이 항상 너의 뿌리임을 잊지 말 거라.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잊지 않을 거예요. 이곳은 저의 전부예요. 제가 시작된 곳이고 제가 속한 곳이에요. 민준이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나는 아버지와 마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저녁 노을이 지는 가운데 김 할아버지가 민준이 곁에 서 있는 모습은 사랑과 묵묵한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강변 마을의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실어 나르는 듯했습니다. 민준이와 김 할아버지의 여정은 막을 내렸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 희생,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것의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강물에 떠내려와 의지할 곳 없던 소년 민준이는 감사할 줄 아는 아들, 가족과 사회의 책임감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묵묵한 희생은 민준이 성장의 밑거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대한 부성애와 끝없는 인간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핵심 가치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 때때로 현대 사회의 경쟁 속에서 우리는 가족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잊고 있지는 않은가? 가족의 사랑은 사회적 압박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강한가? 당신은 명예와 책임감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민준이와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나요?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